이 정도 수준으로 지속되고 장기화되면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되겠죠. 당연히 이 주가 하락은 어찌 보면 적절히 반영을 하고 있는 거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패닉셀이 나오는 수준이 되려면 반대 매매에 걸릴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이 아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요. 거꾸로 말하면 조금이라도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바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지금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패닉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증시 이틀간 급락했고 오늘 우리 증시 그 여파 피해가지 못하면서 개장과 동시에 오전 9시 12분에 8개월 만에 코스피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거든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외국인이 너무 팔았죠? 맞습니다. 지금 방금 체크해 보니까 한 2조 팔았네요. 거래소에서만? 네, 거래소에서 2조 정도 팔면서 지금 며칠째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로 계속 그 매도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나와서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잘 선방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좀 전 세계하고 동떨어져서 한 주간 탄핵 선고를 전후해서 우리만의 그러한 시장을 좀 꾸려갔다. 뭐 이렇게 본다면 오늘 장은 트럼프발 그런 관세 엄청난 충격, 뭐 이것을 소화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휴장했어서 피해갔던 대만과 홍콩 증시가 오늘 10%대, 뭐 홍콩은 한 12% 가까이. 대만이 거의 10% 이렇게 빠진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오늘도 우리나라는 좀 선방했습니다. 개인들이 워낙 공격적으로 잘 받아줘서. 네. 하지만 어쨌든 지금 대략적으로 일본은 지금 지난주 초부터 오늘까지 하면 일본은 한 15% 빠졌고 홍콩이 한 13%, 대만이 11% 빠진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대략 한 9%.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빠지긴 빠졌지만 이게 위로는 안 되지만 그나마 선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개인의 매수 덕분에 그나마 타국 대비 좀 선방할 수 있었던 수익률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지난 2거래일간 뉴욕 3대 지수 모두 2008년 금융위기 때의 그 유사한 낙폭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 한국 니케이 지수 등 뭐 아시아 증시도 큰 폭으로 빠졌었는데 이 블랙 먼데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오늘의 하락은 그래도 바닥은 봤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추가 하락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하락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심리적으로나 과매도 국면에 들어간 건 맞습니다. 뭐 그건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줄 수 있느냐 여부는 결국은 뭔가 이 하락의 원인 제공자들이 뭔가를 줘야 될 텐데 이게 만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트럼프 관세는 미국의 관세 장벽을 100년 전으로 되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23%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스무톨리 때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다 보면 이것이 이 정도 수준으로 지속되고 장기화되면 세계 무역량은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지금 당연히 이 주가 하락은 어찌 보면 적절히 반영을 하고 있는 거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안타깝게도 지금 주말 동안 중국이 보복 관세 발표했고 유럽도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일단락되지 않고 트럼프 관세 이후에 주요국인 중국과 유럽이 보복 관세를 실시하거나 또 이제 그 준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까지도 좀 미국 선물도 또 지금 한 4~5% 이상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비해서 지금 결국은 지금 이번 주에 뭔가 반등이 나오려면 결국은 기다리고 있는 건 트럼프 푸시거나 아니면 시진핑 푸시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는 연준의 파월, 패드 푸시거나 셋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어느 것도 만만치 않다는 측면에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뭐랄까 바닥의 판단이 매우 어려운 안개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의 판단이 매우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질문을 제가 바닥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사실. 국내 증시 최근 들어 조정이
오른다 하다가 지속되고 있어요. 길게 보면 3월 31일 월요일 공매도 재개됐던 날에도 3% 하락했고 또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에도 한 4% 가까이 빠졌죠. 그럼 이렇게 된다면 오늘 이렇게 또 패닉셀을 맞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작년 8월 엔캐리 트레이드 그 청산 우려로 인해서 급락했던 수준의 낙폭까지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건지 거의 그 수준까지 나왔어요 지금. 예.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은 그 뭐랄까 그 반대 매매 그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 자체는. 다만 미국은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마진콜을 겪는 그러한 기관들이 나오면서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은 아니지만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패닉셀이 나오는 그 결국 작년 여름 정도 수준이 되려면 결국은 반대 매매에 걸릴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이 아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 상황이고요. 거꾸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지금 조금이라도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바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결자 해지 결국은 지금은 트럼프가 이 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트럼프로부터 뭔가 그 좀 완화되는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것은 여전히 강대강. 적어도 미국과 중국이 강대강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뭐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바닥을 잡기가 참 만만치 않은 그래서 여기서 원래 지금 트럼프 쪽에서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보복 관세 하면 우리는 더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이제 서로의 에스컬레이터 상승 작용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나마 지금 바라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윤활하게 돌아가려면은 굽히고 양보하고 서로 그런 것이 필요한데 뭐 트럼프도 시진핑도 파월도 너무 강경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지금 터지는 꼴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자, 지금 현 시점에서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사실 우리 시장이 쉽사리 패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럴 거라는 걸 다 알았습니다. 관세 부과할 줄 알았고 강경할 줄 알았는데 언제쯤이면 시장이 아 그래 선 반영됐다라는 인식이 좀 강해질 수 있을까요? 이게 뭐랄까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 지속 가능하다. 지금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불확실성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한 치 앞을 알 수 없잖아요. 지금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더 할지, 중국이 어떻게 될지, 유럽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사실은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좀 가시권에 나와서 그것이 좀 안정이 돼야만 그럼 이 정도 하에서 그럼 무역은 이 정도 줄고 성장률이 이 정도 떨어지고 물가 이 정도 오르고 뭐 이러면 이제 거기서 바닥이 잡힐 텐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한번 힌트를 얻자면 최근 들어선 결론적으로는 해외 비중이 매우 많거나 즉 해외 매출에서 해외가 차지한 비중이 많거나 아니면 아예 마진이 박하거나 그래서 이 관세,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급격히 늘어서 적자를 봐야 되는 이 양쪽이 가장 하락폭이 큽니다.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맨 우측에 해외 비중이 가장 많은 회사는 결국 우리가 좋아했던 M7입니다. 그러네요. M7이 가장 높기 때문에 고점 대비 지금 25% 가장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많이 빠진 데가 소형주입니다. 러셀 2000인데 마이너스 20%죠. 절반이 적자 기업이거든요. 저 러셀 2000 내에 1000개 기업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수입 비용이 더 늘어나면은 더 적자가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커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현재 이런 높은 관세가 상당 기간 유지된다면 해외 매출 비중이 많거나 마진이 박한 기업들은 최대한 작게 가져가시거나 줄여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내일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있거든요. 이번 주 대응 전략 좀 제시해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잘 그나마 다른 나라의 급락에 비하면 조금은 좀 덜 빠지고 있지만 네. 그래서 근데 결국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힘입니다. 잘 버텨주고 계신데 이것이 이제 뭐랄까 뭐든지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 안에 좋은 소식이 나올지 여부가 상당히 좀 관건이고 그것은 솔직히 그것은 트럼프 마음이고 시진핑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누구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다만 뭐라도 하나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부디 이번에는 일정 부분을 좀 차익 실현을 하셔서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의 싸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확실성 중에서도 불확실성에 마주한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금 확보 전략이 좀 유효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